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11월 18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한 듯한 분위기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언론 탓을 하고 있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우리에게 유리한 기사나 댓글 한 줄 찾아보기 힘들더라, 언론에서 요만한 걸 이만한 것으로 키운다, 이런 식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나아가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우리가 언론이 되자라는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는데 당원들에게 스스로 언론사 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 각종 네이버나 다음 카페 또는 커뮤니티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열심히 이재명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열심히 올려라, 또는 댓글을 달아라,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각종 SNS를 활용해서 이재명에게 유리한 기사를 퍼날라라, 이런 식의 지령 아닌 지령을 아주 공식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의 지지율 하락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가 매우 강한데, 자, 며칠 전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그 외출 사진, 아주 큰 해프닝이었죠. 누가 봐도 시선을 끌만한 올 블랙 차림으로 외출을 했는데 결국 김혜경 씨가 아니라 수행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이 해프닝도 결국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만든 사건이죠. 일부러 자신들을 따라붙는 언론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작정하고 이것은 속인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여권에서 언론 대접을 받고 있으신 분이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번 사건은 이재명 후보 측이 골탕 먹이려고 장난친 것 같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오늘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올 블랙 의상은 그쪽에서도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하도 달라붙으니까 걔네들 골탕 먹이려고 이쪽에서 오히려 장난질을 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 캠프 측에서 들은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전한 말이니까 이게 아무래도 맞겠죠. 한 이틀을 아주 시끄럽게 했던 그 올블랙 의상 해프닝은 결국 이재명 후보 측이 기자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장난을 친 것이었다. 자, 그러면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언론을 탓하진 말아야죠. 아니, 누가 봐도 그런 시선 강탈 의상을 입고 수행원을 대타로 내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취재진들의 눈을 따돌리기 위해서 수행원을 앞세운 것인데 결과적으로 성공했죠. 시선을 분산시키는 사이에 김혜경 씨는 그냥 일반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으니까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참 들죠.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 기자들을 상대로 저런 식의 장난을 쳐야 하는가. 자, 어쨌든 작정하고 골탕을 먹이고 골탕을 먹인 결과 성공했으면 그것으로 끝내야죠. 왜 언론을 탓하고 가짜뉴스 운운합니까? 자, 이재명 후보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원인 제공은 자신이 해놓고 항상 언론을 탓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헤럴드 경제 그 좌영길이라는 기자가 있는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이 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재명 후보자 가짜뉴스 대중을 속인 건 누구일까?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자의 배우자 김혜경 씨 외출 사진이 본인이 아닌 수행원이라고 전해지면서 이 후보자 측이 언론을 향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라고 했다. 가짜뉴스라는 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이슈화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페이크 뉴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뉴스 형식으로 허위 사실을 알린다는 의미이다. 부주의로 오보를 내는 것과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가짜 뉴스는 다르다. 가짜 뉴스라는 어휘를 남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실 가짜뉴스는 제도권 언론보다 유튜브 내 소셜미디어에서 훨씬 많이 생성된다. 여권에서 적극적으로 써먹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조작된 파일이 PC에 들어갔다는 건 의도를 가진 허위 주장이다. 이건 단순 오보가 아니다. 네, 사실 조국 사태에서도 수많은 가짜뉴스를 만들어낸 쪽은 여권 지지층이었죠. 검찰이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PC에다가 조작된 파일을 심어 넣었다. 또 동양대 표창장 파일 자체가 조작된 것이다. 이뿐 아니라 자택 압수수색을 나간 검찰이 아주 협박을 했다.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난무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채널A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주 전형적인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 배우자 사진 취재 과정에서 속인 주체는 누구인가? 당시 김혜경 씨를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을 향해 검은 복장으로 얼굴과 전신을 가리다시피 한 대타를 내보낸 건 이 후보자 측이었다. 그게 김혜경 씨 보호 차원이건 정보 차단을 위해서건 어쨌건 페이크를, 가짜를 만든 것이다. 언론사는 확인을 소홀히 했지만 독자들을 기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타를 만들어내고 그게 김혜경이라고 속이지는 않았다. 의도와 무관하게 언론사 보도를 통해 대중을 속인 것은 이재명 후보자 캠프 스스로다. 방송사 카메라를 피의자에게 갑자기 들이대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을 하는 엠부시 취재 방식이나 유명인들의 사생활을 지켜보다가 사진을 찍어대는 파파라치식 보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외부 일정을 모두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 배경이 김혜경 씨라면 취재 대상으로 삼는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만한 사안에서 언론이 취재를 하는 것을 스토킹으로 규정하며 경찰을 부르는 것도 비정상적이다. 언론은 개인으로서 김혜경 씨의 사생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언론의 취재가 싫다면 대중 정치인을 하지 않으면 된다. 정 귀찮다면 따돌릴 수도 있다. 하지만 취재를 피하기 위해 대타를 세워놓고 가짜 뉴스를 유포한다거나 스토킹으로 몰아가는 것은 유력 대선 후보가 취하기에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이 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적극적으로 가짜 대타를 내세워서 대중과 언론을 속인 쪽은 이재명 후보 측입니다. 그래놓고 가짜뉴스다, 언론이 스토킹을 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죠. 지금이라도 이게 싫으면 대선 후보직에서 물러나시면 됩니다. 물러나서 그냥 조용히 개인으로 살아가면 더 좋을 일이죠. 감사합니다.